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테마파크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여름에 일본에 갔을 때 어디를 갈까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후지산입니다. 여러분, 후지산 등산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후지산 정상을 밟았습니다. 대학교 때 한 번이랑 직장인이 돼서 한 번 갔는데, 이 후지산이 보통 일반인들이 등산하기에는 여름에 밖에 등산할 수가 없어요. 그 정상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등산하기에는 여름에 밖에 등산할 수 없습니다. 7월, 8월 이때밖에 등산할 수가 없어요.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엄청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전문 등산가가 아니면은 일반인들은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더운 여름에 후지산을 등산하면 꼭대기는 거의 영하거든요. 거의 영하거나 뭐 0도 정도. 완전히 추운 겨울 날씨인데, 그거 딱 올라갔을 때 그 경치라던가 그 구름이 자기보다 그 낮게 있는 구름을 그 위에서부터 바라보는 그 절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정말 아마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게 후지산입니다. 친구들하고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물론 뭐 동경 같은 데 가서 뭐 쇼핑하고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후지산을 한번 이제 등산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다음에는 뭐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뭐 연인이랑 놀러가도 괜찮지만은 여름을 느끼고 싶다, 일본에서 정말 여름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싶을 때 어디를 가느냐 라고 했을 때는,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키나와를 추천합니다. 오키나와. 자, 그런데 오키나와를 가실 때 본토를 가시는 것보다도 바다를 정말 즐기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오키나와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리토라고 하죠.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빙 스포트로 유명한 이시가키지마라던가, 아니면 주소상으로는 오키나와가 아니라 카고시마에 들어가긴 하는데 여론토, 제가 일본 이야기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메가네라는 영화를 촬영한 곳인데, 여론토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나하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마 비행기로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배를 한번 타보고 가봤는데 이 여론토도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섬이 굉장히 작고 그 섬 안에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섬 전체에서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차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이런 곳인데, 뭐 이시가키지마라든가 여론토 같은 데 가셔서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 바다를 즐기는 거. 물론 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뭐 다이빙 하려고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오키나와 본토보다도 이시가키지마라든가 뭐 좀 더 들어가서 타케토미지마를 가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여론토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리오모테지마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리토를 가시는 걸 전 추천을 하네요. 그나마 이제 사람이 좀 적고 이제 그런 곳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바다를 막 즐기러 오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은 호텔 같은 거에서 머무는 것보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행자가 모이는 그런 곳에서 숙박을 하면은 그런 분들하고 되게 친해지기도 쉽고, 친구도 만들고 같이 저녁에 술도 먹고 같이 막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여름 하면은 바다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저는 물론 오키나와의 리토를 추천합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추천 여행지 편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에 간다면은 어디를 갈까에 대한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개인적인 저희 부모님의 취향 같은 걸 생각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에 여행을 간다면은 어디를 갈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2가지 곳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는 가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홋카이도를 정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 저희 특히 아버지가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세요. 해산물, 뭐 생선이라던가 뭐 게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홋카이도 하면 역시 해산물이죠. 정말 맛있는 회라던가, 그다음에 초밥이라던가, 그다음에 게라던가 뭐 이런 요리를 정말 먹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름에 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홋카이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홋카이도를 가본 게 겨울이었거든요. 솔직히 여름에 가본 적이 없는데 겨울에 갔을 때 정말 그 홋카이도의 분위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국도 물론 눈이 오지만은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이 막 정말 2m, 3m 정도 눈이 쌓이는 것도 있는데, 정말 그 경치가 너무너무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러브레터란 영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러브레터에 정말 나오는 것 같이 그 초원이 정말 눈으로 싹 덮여있는 그 경치, 그런 것을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나. 그리고 맛있는 해산물을 먹는 거, 부모님을 데리고 온천 여행지를 한번 가보고 싶네요. 눈이 딱 쌓여있는 겨울에 온천에 들어갔다가 맛있는 음식, 해산물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마 저희 부모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을 데려가고 싶은 일본의 여행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홋카이도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한 이유가 맛있는 생선, 해산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저희 부모님을 정말 개인적인 부모님의 취향을 생각해서 결정한 여행지인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타미입니다. 아타미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아타미에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타미에 대한 뭐 지리 같은 것도 잘 알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타미도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생선이 맛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해산물이 맛있는 곳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온천이 유명하기 때문에 온천을 즐기기도 좋은 것. 정말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닌다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걸 먹고 그냥 온천에 들어가서 정말 편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아타미를 선택해봤습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자, 그럼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여행 이야기 편 마지막 테마입니다. 마지막 테마는 연인과 같이 여행을 갔을 경우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연인과 여행을 간다면 뭐 어딜 가든 뭐 안 좋겠어요. 홋카이도를 가든 오키나와를 가든 뭐 동경을 가든 뭐 오사카를 가든 어디든지 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일본에서 여행을 여러 곳을 다녀본 중에서 만약에 연인을 데리고 일본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 이곳을 데려가고 싶다 라는 장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일본 갔을 때 이곳을 가자 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연인을 데리고 일본에 갔을 경우에 가고 싶은 곳은 나가노의 가루이자와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루이자와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가루이자와라는 곳은 굉장히 별장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평소에는 동경 같은 데서 일을 하시다가 여름에 휴가가 되면 이제 가루이자에 와가지고 자신의 별장에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름에 가루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곳입니다. 홋카이도도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지만 이 가루이자와라는 곳도 기본적으로 고도가 조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30도를 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여름에도 시원하게 쾌적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피서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왜 가루이자와가 좋냐라고 하면은 이 가루이자와에는 별장을 가지신 분들이 별장족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보는 눈이 높으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를 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되게 오샤레한 굉장히 좀 멋들어진 카페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장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아침 식사부터 대응을 해주는 카페가 딱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딱 가가지고 토스트라던가 정말 간단한 사라다랑 토스트, 그다음에 주스, 그다음에 커피를 딱 마실 수 있는 그런 오샤레한 카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이자와 역은 동경 같은 경우에서 신칸센으로 바로 연결이 돼 있고, 가루이자와 역 자체가 큰 아울렛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쇼핑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루이자와 역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키우카루이자와 거리가 있는데 쇼핑가처럼 돼 있어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가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숲같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인과 산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일본 여행 전체를 봤을 때 제가 뭐 친구를 데려가든 부모님을 데려가든 그다음에 연인을 데려가든 가장 같이 데려가서 안내를 해주고 싶은 곳은 이 가루이자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루이자와는 여름에는 시원한 반면 겨울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겨울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겨울에는 가게도 문을 닫고 영업을 하는 가게도 별로 없는데 이 여름에 추천한다는 거. 완전 여름일 때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피해서 여름이 좀 끝나갈 무렵이라든가 여름이 좀 되기 전 이 정도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 이카가 다ったでしょうか? 오늘은 여름방학과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일본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소는 일부러 동경이라던가 오사카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소는 일부러 한번 빼보고 그걸 제외한 상태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장소는 거의 대부분은 제가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의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방학이랑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실 여행 계획을 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소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여름방학, 여름 휴가를 대비한 일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